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러시아 관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각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적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뭐 러시아가 잘했다, 우크라이나가 잘했다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랬을 때 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일단 우크라이나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이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비옥한 지대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고 뭐 해바라기가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아니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살 수 있는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즉 여기서 뭐 러시아하고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 아니면 뭐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쟁을 일으켰다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잘 살려면 러시아하고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향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반대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어떤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 계획에 아주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잠깐 보면 우크라이나 해바라기라고 치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바라기 사진은 보통 이제 이 돈을 뜻하니까 많이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바라기뿐만이 아니라 밀부터 해서 굉장히 곡물 생산량도 많고 그 토지도 비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자는 그렇습니다. 본능에 가까워야 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잘생기고 예쁩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재미없는 말씀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인종적으로 뭐 머리는 모르겠지만 이 외모가 훌륭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전쟁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빨리 휴전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 배경에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차별적인 사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어떤 상태냐면 뭐 여기서 인종 학살이 있고 여기서 내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소말리아는 뭐 굶어 죽고 등등, 내전이 없는 국가가 여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전쟁 상태일 겁니다. 아프리카가. 그리고 쭉 집계를 해봤는데 한 지난 20년 동안 죽은 사람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사람이 유럽에서 죽었거나 미국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죽었다면 그게 세계대전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소말리아 그러면 말라깽이 애들이 있는 그 정도 이미지.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몇백 명이 죽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앞으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등등 말이 많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핵 보유
문제라든지 이런 게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이 차별화된 인식. 아프리카에서는 저렇게 많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과 부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데 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핑계로 금리 인상의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상 지금 강하게 했다가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뭐 0.25만 올린다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우려했던 뭐 금리 인상 7번 이런 것과 같은 불확실성에서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신흥국 시장을 보면 신흥국에서 러시아 빠지고 중국 빠지고 뭐 남은 것 중에서 투자할 만한 데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 대만도 있지만 대만도 중국한테 얻어 터질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신흥국 증시 내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 선호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펀드 자체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마땅히 거기 안에서 비중을 높게 둘 만한 국가들이 아웃되니까 한국 증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늦긴 했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변수가 생겼지만 이런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 때문에 조금 둘러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구조가 우크라이나가 잘했다, 뭐 러시아가 잘했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지 않을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이 한국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과거의 어떤 선거를 보면 사실 이게 뭐 지역적으로 볼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IMF 이전까지 뭐 좌파 우파를 나누면 굳이 우파가 계속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좌파가 집권을 하고 다시 우파가 집권을 하고 좌파가 집권을 했지만 이 우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에서 경제 정책을 보면 우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좌파 정책을 많이 취했는데 그 우파 좌파가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건데 이게 보면 이제 요 IMF 이전하고 대략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냉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만 갖고도 우파가 계속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안보파리는 옛날이야. 이제 뭐 소련도 무너졌고 이런데 안보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된다. 해서 좌파가 집권한 거.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파가 당선됐던 이미 정책 자체는 좌파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좌파라고 본다면 큰 틀에서는 안보의 가치가 컸을 때 우파였고 안보의 가치가 작았을 땐 좌파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안보의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또 정치 환경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에서 주식시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굳이 따지면 우파 쪽이 조금 낫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그런 안보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한국이 대중국 견제 그리고 신냉전으로 갔을 때
어떤 최전방에 있으면서 거기서 역할을 하고, 과거에는 그 역할을 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구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 앞으로 다시 그런 어떤 역할에서 다른 또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최악을 벗어나는 과정이 아닐까.' 요렇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자면 코스피는 지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가서 조정받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고, 뭐 전쟁 이후에 주식시장이 내린 적이 없고 코로나도 전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봤을 때 더더욱 그러하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제 널리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는 것도 전쟁의 한 종류다. 러시아 군인들 입장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명분도 없는 전쟁에 동원돼서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네. 이런 것과 저 나쁜 놈들 인류의 적이다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것과는 이 사기의 어떤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의.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양상, 전쟁의 새로운 양상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변하는 건 점점 더 미디어의 어떤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니까 거기에 따른 또 시장의 변화, 더 민감해지는 거고, 그러면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종합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저는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신냉전으로 가서 우리의 어떤 역할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신냉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강하게 빠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가 그 러시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두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리 인상, 20%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발권 개입을 하게 되는데 돈은 무제한으로 찍을 것이다. 이 발권 개입은 미국이 남북 전쟁 때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찍어내면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큰 타격은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코스피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갈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흐름이 조금 더 낫습니다. 나은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잘 버티는 건, 코스닥은 여기서 못 버티면 정말 끝장나는 거고, 코스피는 같이 대비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뭐 더 빠지더라도 더 빠지면 더 싸졌으니까 좋네라는 거.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샀던 건데 오히려 내려간다.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죽기 살기로 주가 방어를 할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코스닥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 동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면 좋은 종목을 사셨다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이상한 종목 고점에서 사는 것만 아니면 결국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다양한 문제 중에서 벌써 기도에 효과가 있는지 하나가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기도를 하시면 이게 또 돌고 돌아 가지고 돌고 돌아서 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예. 그래서 계속 서로 좋은 걸 전해서 그게 이제 이 같이 상승 효과를 누리는. 근데 벌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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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기도하시면 제가 또 일이 해결되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종교에서 모시는 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종교에서 모시는 신이 다른 신을 모신다고 질투를 한다는 자체가 어떤 신의 이 품성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결국 이 종교의 성찰이란 건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내가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예.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얘기가 세자면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행을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해 가지고. 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돈 쓰고 고생하고 예,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왜? 이 경험을 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나가지 못했던 세계에 나가서 이 경험을 사고 이 경험을 산 부분은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뭔가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나누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게 사실 뭐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지만 이 여행처럼 뭔가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얻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그 운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하는데 운이 안 따라주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데도 운이 따라줘서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을 보실 텐데 그게 어떤 이런 활동들로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이게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일들을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는 절에 가서 했지만 아무튼 그 마음이 모여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예, 그게 제가 잘나서 아니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모여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일이 뭐 제 개인을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잘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셔서 저한테 좋은 그런 기운이 전달이 되면 그 일이 운적으로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요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요건 약간 판타지적인 부분인데 그 하이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약간 삼류 영화 비슷한 건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건데 근데 이건 이제 뭐 어떤 종족이 있습니다. 어떤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은 누군가를 죽이면 그 힘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서로 죽이다가 한 명이 남으면 이 한 명이 신이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어떤 1000명한테 기도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를 받는다면?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잘 되는 거니까. 예. 뭔가 뭔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 1분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는, 제가 누군지 아셔야 되니까. 뭐, 사실 이 목소리에 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음, 아, 그, 예, 요 사람인데, 특정을 해야 되니까, 남자애. 예, 이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 이름을 쓸 때 옛날부터 그 말씀드렸듯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오, 오빠는, 응? 뭔가 이름 때문에 뭔가 느낌이 안 난다랑, 뭐, 이제 그 한마디로 촌스럽다는 그런 건데,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어떤 습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이름을 가지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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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물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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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사실 기도보다도 요 감사합니다는 댓글도 뭐 기도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뭔가 기대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부분이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이게 경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 당연히 인지상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탓을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경험적으로 도저히 안 올라가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좋은 종목이 왜 안 올라가지?라고 했을 때 결국 나중에 올라가더라. 예. 그런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안 팔면 죽어도 안 올라가더라. 어느 정도 안 올라가냐면 제가 NH투자증권을 과거에 10년 동안 보유를 했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팔고 나니까 올라가던데. 네, 그래서 뭐 많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NH투자증권 투자할 때 10년 동안 매일 봤습니다. 매일 보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래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대충 10,000원 정도 평단가였고 2015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 18,000원까지 가면서 우리가 기간에 비해서 뭐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수익을 얻었다는 그 기쁨에 2015년에 서울 명동에서 그때 정모를 했었는데 그때 메르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짧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고 오신 분들이 아마 조금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이미 이미 아저씨 티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예. 그럼 무슨 얘기 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보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적당할 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팔면 올라갑니다. 근데 절대 팔기 전에는 안 올라가더라. 경험적으로. 예.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고 그 종목이 RF? 예. 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RF 힉이라고 읽어야 되나? RF HIC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이런 요인들
요인들 때문에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5G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G하고 5G하고 물론 5G가 더 좋지만 이걸 써서 얻는 효용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5G 쓰니까 날라다니네? 뭐 이런 것도 없고 뭘 다운받는데 빨리 받아지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터지는 데도 있고 4G에서 5G로 바뀌는 이런 자리들에서 가끔씩 끊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건 좀 별로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로입니다. 예, 다만 이제 나중에 저기 자율주행차 예,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이 5G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커넥티드 차가 될 겁니다. 도로에서도 누군가가 가다가 잠깐 브레이크만 밟으면 뒤에 추추추추 밀리는 게 이 밀리는 현상이 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5G를 통해서 모든 자동차를 한꺼번에 컨트롤하게 되면 이 도로의 흐름도 훨씬 더 좋아진다 등등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운전에서 벗어나게 되고 운전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뭐 강남에서 살아서 부자 동네에서 산다 뭐 이런 거 빼고 편의만 본다면 자율주행차만 되면 이제 강남에서 1시간 떨어진 저 시골에 살아도 사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운전 직장이 여기 있으면 집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1시간 동안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2시간 버리는 거랑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지만 자율주행차면 이제 안에서 뭐 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요런 거면 거리가 멀든 가깝든 뭔 차이가 있을까? 물론 가까운 게 좋겠지만 지금처럼 이만큼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종목도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게 한 202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남았고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흐름이 한번 꺾여버렸습니다. 이미 흐름을 탔고 5G 도입할 때 흐름을 한번 탔고 이제 그 흐름이 꺾여서 하락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반등할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운 좋게 원금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시고 그게 안 되면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금이 아니더라도 한번 끊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길게 가져가실 거다.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 증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한국 증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데서 시장을 선점했다. 그러면 시장 따라서 이렇게 커 나가는 건 확실해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 되니까 뭐 기술도 뺏길 수도 있고 똑같은 거 베껴가지고 누군가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운 좋게 이렇게 뛰었다. 바로 떼꼭 팔아가지고 줄 때 챙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보다 안 되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RFHIC 같은 종목도 아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했다 꺾였는데 그냥 그런 관점인 겁니다. 예. 근데 대응 타이밍을 놓치셨으니까 반등할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안 된다면 그리고 길게 보신다면 한 4년 정도 더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도 삼성 SDS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뭐 사실 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SDS보다도. 이미 삼성물산이 저평가 상태가 됐고 명백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삼성물산. 실적
대비해서도 뭐 준수하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굳이 아이고 어디 갔지?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가격에서 굳이 이게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없을 것 같다. 특히 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 여러분들 이런 유보율 보신 적 아마 없으실 겁니다. 유보율은 무려 16만 6,243%입니다. 뭐 이게 뭐 유보율이 다 뭔가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보유 현금만 갖고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 요인을 보면 지금까지 삼성물산의 이익잉여금이 9조 3천억 정도. 그러면 뭐 마음만 먹으면 지금 11만 원인데 주당 한 5만 원 정도 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예. 예, 현금성 자산도 많고 유동금융자산, 현금성 자산 합치면 뭐 6조 원. 장기금융자산, 뭐 장기금융자산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고 그 삼성물산이 가치 대비해서 계속 저평가를 유지할 만큼 그룹에서 주가를 방치를 하는 쪽이냐? 아니니까 16만 8천 원이시면 저기 뭐 항상 저는 30%에서 16만 8천 원에서 마이너스 30%가 된다. 예, 그러면 대충 한 12만 원 정도니까 지금 가격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2배로 타셔가지고 단가를 확 낮추시는 거. 예,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면 금방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노레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속 그렇지만 언제 틀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원익에서 주식을 판다. 예, 원익에서 파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하고 기관 투자자에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원익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건 안정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큰 틀에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더라도 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가격대가 똑같긴 하지만 이때랑 똑같긴 하지만 실적이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고 뭐 상장 초기에 나오고 무너진 거 요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한 3년 지났으니까 분명히 큰 시세가 날 것이다. 근데 원익 애들 다 털기 전에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를 폭등을 시킨다?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근데 그 뭐 자사주 매입이든 뭐든 여력이 크니까 충분히 관리를 해줄 거고 그런 의지도 있고 실적도 좋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짜증스럽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으로는 그게 참 힘들더라. 팔면 오르더라.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 종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CJ제일제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저평가 상태에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원화 약세나 곡물 가격 상승에도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주가는 기대만큼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고 여기에 이제 주목할 뉴스가 있습니다. 그 CJ제일제당이 네, 여기 보면 배양육 기술 선점에 나선다.
요런 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배양육에 대해서 아주 또 제가 너무 좋게 보면 잘 안 되던데 근데 어마어마한 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미래의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일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고 또 하나가 저 배양육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됐다. 그냥 타서 이제 이동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하면 뭐냐면 우리 그 짐승들처럼 짐승들이 보면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그런 자동차가 영역의 개념이 되는데 영역. 근데 자율주행으로 가면 그냥 단순히 탈 것으로 됩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 뭐 버스가 좋다 나쁘다 물론 조금 보지만 누구 프리미엄 버스 탄다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일반 좌석 버스 탄다고 저 사람 너무 좀 궁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 것의 개념만 된다면 자동차 판매 양상도 많이 바뀔 텐데 그러면 이제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그래서 신분을 자동차로 과시하려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굴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든 이제 뭐 출퇴근 안 하는 뭐 자택 근무도 늘어날 거고 어디에 가든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류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고 운전기사 없이 물류가 가능해지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삶을 완벽하게 또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기술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배양육입니다. 이 배양육은 뭐냐면 요 고기세포, 지방세포 이런 걸 가지고 예, 일정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전기 자극으로 이 고기세포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살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배양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습니다. 맛은 글쎄 맛이 똑같습니다. 맛이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정말 순수한 고기세포의 맛일 거고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그 소위 말하는 항생제에 쩔어 있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위생 상태에 노출이 됐고 거기다가 예, 아주 또 비윤리적인 도축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긴 한데 국내에 이제 닭이 사람보다 더 많고 돼지가 1200만 마리 소가 900만 마리 아마 이게 지금보다 더 늘었을 텐데 이런 뭐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양육은 이 모든 걸 해소를 하고 비용으로 치면 4%에 불과하더라. 원가가. 그래서 배양육의 대량 생산만 가능해지면 이 고기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식생활이 그러니까 밥상 물가가 확 떨어지는. 그래서 나중이 되면 부자들은 진짜 살아있는 고기를 도축해서 먹는 게 유행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튼 CJ 제일제당이 그런 배양육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경쟁력은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의약품 위탁 생산 세계 1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배양육도 1위로 간다.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도 중국산 먹거리를 못 믿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양육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수요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축산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축한테 들어가는 곡물이 가축 사료로 들어가는 곡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곡물 사료로 들어가는 가축 사료로 들어가는 곡물이 사람들한테 유통이 될 거니까 가격이 당연히 안정이 될 거고, 고기도 도축하지 않고도 이렇게 되니까 땅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고, 원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축들이 내뿜는 이런 메탄가스도 줄어들 거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이 장점, 인류를 이렇게 하는 장점을 갖고 시장에 등장하는 기업들은 항상 주목을 받더라. 테슬라가 난 돈 많이 벌 거예요 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전기차가 훨씬 좋다라는 걸로 등장을 했고, 그게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듯이.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이런 안정적이고 재미없는 종목이 이 배양육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관심을 조금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마냥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보호해수 1개월이 풀렸으니까 물량 부담이 또 클 겁니다. 이 종목을 올리려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96조입니다. 96조 원짜리, 뭐 물론 또 최대 주주가 80% 이상 갖고 있고 우리 사주도 있으니까 실제 15% 정도 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15조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으로. 근데 뭘 해서, 그러면 소식이나 뭐 회사가 좋아진다 이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로 올라갈 만한 요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1개월 또 3개월짜리 풀리고 6개월짜리 풀리고 뭐 이렇게 되면 공모가 이하로 가게 될 것인데, 예, 그런 흐름이 거의 뭐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게 자리 바꿈할 것이고 시가총액 1위를 그러다 보면 뭐 시가총액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삼성 SDI하고 자리 바꿈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 만약에 LG화학이, 삼성 SDI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LG화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교차 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SDI를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망가진 거지. 그리고 물론 거품은 좀 있었지만,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케미칼 팔고 그리고 뭐 소재 팔고 이렇게 다 팔면서 지금 배터리만 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있으면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도 팔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배터리 업체가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적 분할로 주주들 뒤통수 치고 순수한 배터리 업체가 됐다면 주주들한테 비주력 사업 팔면서 그 현금으로 주주들한테 손 안 벌리고 투자해가지고 배터리 사업을 키워나가는, 이건 주주들한테 물적 분할로 뒤통수 치고 그리고 공모시장에서 13조를 끌어갔으니까 아주 극명하게 차별되는 양아치와 모범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SDI도 수급 문제로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배터리 업체로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낫기 때문에 수급 공백으로 인한 부분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96조 그리고 지금 37조 이런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면서 나중에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주는 적지만 폭발 사고가 없는 각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거 테슬라가 쓰는 형태는 20년 동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LG화학이 하는 파우치형은 화재가 많이 납니다. 언제 또 화재가 나서 1조 원씩 물어줄지 모르고 그런 게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가로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150조를 수주를 했는데 리튬 오르고 뭐 주석 오르고 뭐 니켈 오르고 다 올라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원가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 SDI가 그나마 낫다. 세 종목 중에서는. 예, 그리고 자리 바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